예. 지방직 준비 모의고사 문제풀이 동영 1회분 풀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박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공주 석장리니까 당연히 구석기 시대겠죠. 1번 문제는 구석기 시대의 특징을 고르는 거예요. 1번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 살았으며 눌러찍기 구석기 때는 토기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죠. 참고적으로 눌러찍기 토기는 신석기의 토기 중에 하나입니다. 신석기. 자, 수렵어로 채집생활을 주로 하였으며 불과 언어를 사용하였다. 누구예요? 네안데르탈인. 이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지가 강화, 화순, 고창. 이거는 청동기 유물이죠. 청동기 유적지인데 여기는 이제 고인돌이 발견된 지역이에요. 간돌검을 제작했으며 반달돌칼을 이용하여 벼를 수확하였다. 간돌검, 반달돌칼. 다 어느 시대? 청동기 시대예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1번에 정답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학생들 이러면 안 됩니다. 문제풀이는 정확하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정확하게 맞고 정확하게 틀린 걸 정답으로 구해야 됩니다. 2번 문제예요. 다음 사료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번 국가직 문제에서 이게 안 나왔어요. 초기 국가가 안 나왔어요. 구름과 넓은 못이 많아서 동이 지역 가운데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초기 국가 중에 하나겠죠? 근데 사람들이 후덕하대요.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초기 국가 부여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마가우가 국가 저가는 독자적인 행정구역인 사출도를 다스렸다. 정답이죠? 특산물로 당근과 하마 반어피가 있었던 나라는 동해입니다. 민면의제는 옥저고요. 소옥제는 고구려가 되는 겁니다. 빨리 머릿속에서 딱 나와야 됩니다. 기다릴 틈이 없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임금이 기병 1천여 기병을 끌고 압록원으로 달아났다. 장군 왕기를 보내 임금을 쫓았다. 임금이 남옥조로 지금 달아났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럼 어떤 임금 생각나지 않습니까? 달아난 임금? 내가 그래서 이 임금이 바로 오와 통교를 해가지고 위나라를 쳐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에 서안평을 공격했다가 위장 강구급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동쪽으로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3세기 동촌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동촌왕은 여러분들이 잘 나오지 않는 인물입니다.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으면 해야죠. 내가 괜히 해줬겠어요? 해줬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중요한 핵심만 하자고 하면 60점밖에 안 나와요. 60점밖에.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부분도 내가 수업 시간에 다뤄줬으면 여러분이 회독할 때 계속 보시란 말이에요. 자, 나번 보세요. 백제왕이 병사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했다. 평양성 밑줄 치세요. 근데 화살에 맞아 죽었대요. 그럼 누구예요? 4세기 고국원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촌왕과 고국원왕 사이에 있는 임금 누구예요? 자, 일단 3세기의 동촌왕이고 4세기 미고소니까 당연히 이 사이에 미천왕이 혹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미천왕이 업적하면 여러분이 두 가지가 있잖아. 낭랑이 아니라 서안평을 점령하잖아. 그리고 고조선의 옛 땅을 거의 회복하잖아.
그래서 미천왕의 업적이 혹시나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고, 만약에 이게 안 나왔을 때는 그 다음 단계로 가서 푸는 거야. 응? 자, 이거는 그 사이 문제는 아니네. 1번 가시기의 부여가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위나라에 군량을 지원했다. 당시 이 부여는 중국과 친했어. 그래서 이제 고구려를 갖다가 견제하기 위해서 위나라와 연합을 해. 근데 이걸 모른다고 쳐봐. 아니, 모른다고 치자. 황해도 지역을 둘러싸고 고구려의 백제가 대립하여 나전투가 일어났지. 황해도 지역. 그 다음에 3번 나시기의 백제는 율령을 반포하고 마한의 목축을 병합했다. 그럼 백제의 율령 반포 시기가 언제야? 소수리망 저기 뭐야, 고이왕 아니야. 고이왕은 몇 세기뿐이야? 3세기뿐 아니야. 그러니까 틀렸잖아 바로. 가와 나 사이에 고구려는 서안평을 점령하고 낙랑을 축출하였다. 맞지? 미천왕의 업적이니까. 3번 문제 또 많이 틀리셨네. 3번 문제. 1번 정답 찍은 학생들, 2번 정답 찍은 학생들. 자, 4번 문제. 밑줄 친 이무덤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무덤은 1971년 공주 송산 2고분에서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다. 그만 읽을래. 그만 읽어도 되지? 무령왕릉이지 뭐겠어. 고대 고분 중에 유일하게 객관적으로 피장자를 알 수 있는 고분이야. 왜 피장자를 알 수 있었지? 여기에서 지석이 발견됐잖아. 그 지석에 영동 대장군이라는 친구가 있었잖아. 그래서 무령왕릉임을 알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무령왕릉을 통해 가지고 중국 남조 양과의 활발한 교류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무덤 안에 관은 일본식 관이야. 그래서 일본의 영향도 받았다라는 거야. 절대로 벽화는 발견되지 않았어. 1번 봐. 중국 남조 시대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 화려한 무늬의 벽돌, 무덤 내부가 쌓여졌다. 그게 벽돌 무덤 아니겠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1번이 정답이지 뭐. 이 무덤은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라고 했는데 돌무지 덧널 무덤은 천마총이야. 천마총은 신라 초기 무덤이지. 돌로 방을 만들고 그것을 그럼 굴식돌방 무덤 아닌가? 그건 고구려 초기 무덤, 고구려 후기 무덤 또는 백제 5세기 이후의 무덤들이 이러한 무덤이야. 봉토 주변에 둘레돌 12지사 이거는 신라 통일 이후의 무덤이지. 5번 문제. 일본으로 건너간 고대 문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백제 왕이는 4세기 근초 고왕 때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한자로 된 거 왕창 줬다고 그랬잖아. 한자로 된 거 왕창 줬다고 그랬잖아. 4세기 때. 그게 천자문과 논어야. 천자문과 논어가 한자로 됐겠지. 그럼 영어로 됐겠어? 응? 그게 왕인이라고. 이 문제 틀린 학생은 문화사 마지막 부분에 우리 문화의 일본 문화 전파 오늘까지 숙지해. 집에 가서 그거 숙지하기 전에는 자지 마. 니은번 고구려의 단양이와 고한무는 오경박사로서 일본에 건너가 유학을 전환하였다. 단양이와 고한무는 고구려 사람이 아니야. 백제 사람이지. 백제 사람. 그래서 일본에 박사로 갔잖아. 박사로. 그 유학을 전파시켜줬잖아. 니은번 나오면 빨리 답에서 제외시켜. 디귿번 고구려 남징 나왔다. 남징은 여러분이 호루사의 금당벽화, 그래서 멍 만드는 법, 종이 만드는 법, 벼루 만드는 법 7세기 영양왕한테 갖다 줬다 그랬지? 바로 정답이야. 답은 뭐 쉽게 나온다. 1번. 백제 해관은 계율적을 전파시켰으며
쇼트컷 해자의 스승이 됐다고 그랬는데 해관은 여러분이 알아도 고구려 승려야. 고구려 승려라고. 그 일본에 고구려 삼론정을 전파시켜줬어. 삼론정. 일본의 계율종을 전파시켜준 분은 바로 위덕왕 때의 승려 해총이야. 해총. 해총이 또 그 일본의 성덕태자, 쇼트쿠태자의 스승이기도 해. 고구려의 그 해자와 함께. 그 해총. 근데 뭐 리을본을 모르더라도 기역본하고 디귿본이 확실한 정답인데 뭐. 맞는 거. 자, 6번 문제. 다음은 고려 초기의 왕들의 업적이다. 옳지 않은 것으로 모두 고르라라. 태조는 왕규의 난을 진압하여 왕권을 강화시켜 놓다고 하는데 왕규의 난은 여러분이 2대 임금 해종 때 나타난 거야. 왕규의 난 틀렸어 이게. 왕규의 난은 해종 때 나타난 거야. 광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성종 때야. 이 정도는 다 알잖아. 기역, 니은 나온 거 정답 빨리 배제시켜. 옳지 않는 거니까 기역, 니은은 무조건 나와야겠네. 정답은 1번 아니면 4번이야. 경종은 노비양권법, 노기양법과 과거제도는 광종 때야. 처음으로 전식화 체제가 만들어진 건 어느 임금 때야? 경종이야. 경종. 정답 4번이야, 4번. 6번의 정답은 4번. 7번 문제. 고려시대 대회가, 이거 틀린 학생은, 오늘 반성해. 속으로 5번 외쳐.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 뭐 수업 시간, 기본 시간에 얼마나 강조했어, 이거. 고려시대. 고려는 무조건 거란과의 관계, 여진과의 관계, 몽골과의 관계, 홍건조 왜구와의 관계라고. 거란과의 관계는 1차, 2차, 3차가 있고 여진과의 관계는 금건국 이전하고 금건국 이후로 나눈다. 몽고 침략은 1차에서부터 7차까지가 있다. 이거는 이제 14세기. 그리고 여러분이 윤관이 별무반을 통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축조했으면 금건국 이전 아닌가 싶어. 금건국 이전.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침입을 격퇴시키면서 거란 3차 침입 아닌가. 거란 3차 침입. 금나라를 건국한 아골타가 송나라를 압박하면서 고려의 4대 관계를 요구했으면 금나라 건국 이후니까 디귿 아닌가. 니은 기역 디귿. 1번 정답. 8번 문제. 밑줄 친 이것의 간행을 주도한 인물. 고려 선종 시기에 간행된 이것은 송나라, 요나라, 일본 각지의 불교 서적을 모아 대장경을 보완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속장경, 속장경. 아니, 송나라, 요나라, 일본의 경전 나오면 무조건 속장경이지 뭐. 그럼 이걸 편찬하신 분이 누구야? 의천. 승려 의천과 관련되는 문제야. 고려 말에 임재종을 수입했다고 하면 이건 보우 아니야, 보우. 일본은 보우야. 보우는 여러분들이 임재종 수입을 주장했고, 임재종. 언제? 충무광 때. 그리고 공민왕 때는 또 무슨 역할을 하셨지? 부산선문 통합에서 부산선문 통합. 그래서 의천과는 관련 없어. 강진 만덕사를 중심으로 해서 참회, 법화신앙 하면은 요새지, 요새. 송나라에서 화엄학과 천태학을 공부해. 그래서 이분이 고려에 와서 해동천태종 만드시잖아. 정답이야. 4번은 여러분이 무신정권의 후원을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보조국사 진울이 되는 거야.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 속장경은 여러분들이 몽고 침입 때 불타버렸지. 근데 지금 남아있는 불서 목록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 그 불서 목록 이름 좀 얘기해봐. 하나, 둘, 셋, 땡.
심편제 종교장 총료가 아니야. 심편제 종교장 총료. 여러분 이번 국가직 보신 분들은 뭐 느낌 없어? 어? 무슨 느낌 없어? 문제를 풀 때 바로바로 생각나야 된다니까.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 어? 그러니까 문제를 딱 풀 때 이번 한국사 쉬운데? 한국사 쉬운데? 했는데 점수는 몇 점 나왔어? 쉬운데 하면 벌써 90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쉬운데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70점대 맞았어. 또는 80점 초반 맞았어. 그건 뭐가 문제겠어? 암기한 게 제대로 활약을 못 한다는 거 아니야? 암기한 게. 암기한 게 제대로 활약을 못 한다는 얘기가 뭐야?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야. 아직 부족하다. 아니, 쉬운데 왜 70점대가 나와? 쉬우면 90점대 이상이 나와야지. 내 말이 어폐가 있나? 전혀 어폐가 없어.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시험을 딱 봤으면 다음번 시험에는 또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방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 한국사 공부는 다 된 게 없어. 됐다고 한다면 누가 빨리 풀 수 있을까? 정확하게. 이걸 연습해야 돼. 지금 20분 주어졌는데 이거 여러분 나름대로 땡겨야 돼. 자기 나름대로 10분에 풀겠다. 뭐 이런 마음 해야 돼. 이런 마음. 이건 시간 싸움이야. 시간 싸움. 여러분이 고시 시험은 시간 싸움이야. 아는 건 안다라고 생각해야 돼. 하고 시간을 얼마나 짧게 푸는지.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여러분이 딱 생각할 때 난이도가 이렇게 쉬워버리면은, 여러분이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이번에 행정은 어려웠다며. 근데 난이도가 좀 어려웠다며. 이런 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합격, 불합격의 그 차이가 나죠. 왜? 내가 어려우면 다른 학생들 다 어렵거든. 그 점수 폭이 크질 않다고. 근데 한국사나 이번에 국어 쉬웠다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쉽게 나왔으면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 거지. 만약에 점수가 못 나와버리면 차이가 커버리잖아. 영어는 조금 달라. 영어는 난이도가 쉬워도 못하는 학생들은 점수가 안 나와. 영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이도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 과목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건 어차피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만 맞추면 돼. 근데 이렇게 난이도가 이제 쉽게 나와버리면 그건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는 순간 여러분이 다른 학생과 격차가 확 넓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9번 문제 넘어가. 미안해. 국가직을 또 생각하게 해서. 근데 나는 그래. 나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경험을 했어. 그 경험의 한계점이 느껴지면 그 다음번에 그걸 보완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거야. 근데 보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려. 절대 성공하지 못하지. 그 사람은. 아니,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장사를 해서 망했어. 그럼 그 두 번째 장사를 하려면 어때? 그때 왜 망했는가 내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장사에 임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점점. 시험도 마찬가지지. 저번에 왜 내가 한국사를 그렇게 맞고 무슨 과목을 왜 그렇게 맞았을까? 그걸 갖다가 이제 절실하게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보완해서 다음번 시험에 그걸 갖다가 약화시키는 거야. 그런 학생이 이제 합격하는 거야, 이제. 그냥 시험 끝났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잔소리 이해하지? 내 잔소리 그냥 잔소리로 생각하면 안 돼. 저 새끼 문제나 풀지 왜 저렇게 해? 이러면 진짜 내가 서운하지. 자, 9번 문제로 가봐. 고려시대 관학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것도 몇 번 얘기했잖아. 고려의 관학교육. 국자감이 이제 관학의 시초인데 율서산 이거는 유학부가 아니야. 기술학부지. 그리고 하나 더, 율서서는 여러분이 팔품이하에서 일반 평민의 자제가 시험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과목을 선택해서 해. 반면에 국태사는 유학부라고 하거든. 이건 각각 3품, 5품, 7품의 관리의 자제들이 신분에 따라 입학하는 거야. 그거 기억하고 있어? 2번. 예종 때 청년과 부문가. 그래서 내가 국칠양천보라고 그랬잖아. 국칠양천보. 예종은 국칠양천보. 2번 정답이네. 2번. 인종 때는 향기가 6번 난다고 그랬잖아. 향기가 6번 나는데 6은 없네. 씨발 6이 없어. 경사 육학제도. 그러면서 전문 강좌 구제를 설치해. 이거는 최충의 문헌공도지. 구제학당. 선생님 예종 아닌가요? 아우 귀싸대기. 그건 칠제. 그건 칠제라고 구제학당을 모방해서 만든 거. 충렬왕 때는 성문 앞에 학교라고 그랬잖아. 성문 앞에 학교. 그 학이 뭐야? 서막전 아니야. 근데 서막전의 부실함을 보충하기 양용고를 설치해. 이거 틀렸지. 반대로 해야지. 양용고의 부실함을 보완하고야 서막전을 설치했다. 그렇지? 자, 10번 문제. 밑줄 친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때 중국 강남 지방의 선진적인 농업 기술이 전래되어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였는데 이러한 성과를 주도한 것이 바로 밑줄 쳐. 지방의 중소지주들이야. 첫 번째 힌트 나왔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을 배경으로 이들은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는 당연한 추세였죠. 또한 새로운 학문체계인 자, 두 번째 힌트 나온다. 성리학을 받아들여. 그럼 두 가지 힌트 나왔어. 이들이 누구야? 신진사대부야. 그리고 중국 강남의 그 선진 농업 기술을 이게 언제 들어왔어? 바로 충정왕 때 농상집요가 소개되면서 왔잖아. 농상집요. 그게 고려 말 아니야. 그러니까 신진사대부지. 최씨 정권 붕괴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최씨 정권을 계기로 해서 진출을 해. 왜냐하면 최씨 무신 정권이 무신들의 한계점이 있단 말이야. 실무 능력이 약하다라는 거. 근데 얘들은 애초부터 실무 능력이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무신 정권에서 무신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방을 통해 가지고 요 신진사대부들을 등용하기 시작한 거야. 2번. 과거와 음서는 아니라니까. 음서는 귀족들의 특권이야. 이분들은 무조건 과거야. 진울의 수선사 결사 운동을 지지할 이유가 없어. 진울의 수선사 결사 운동을. 이분은 성리학자인데 진울의 수선사 결사 운동은 이게 불교잖아. 불교. 단 하나 이건 있어. 진울의 제자 해심의 유불일치론이라는 게 있어.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어. 원명교체기의 왕권과 연결하여 반원자주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게 누구야? 공민왕이잖아. 그게 공민왕의 개혁지지 세력 신진사대부 맞지? 벌써 이렇게 신진사대부가 딱 나왔으면 여러분이 고려의 지배 세력 문벌귀족,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이게 쫙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왜? 문제가 뭐 신진사대부만 나오나? 문벌귀족이 나올 수도 있고 권문세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좀 포괄적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지. 포괄적으로. 자, 다음 사건과 관련된 국왕대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모는 안으로는 무고를 일으키고 무고? 밖으로는 역적의 모의에 연관되었으니 어머니로서의 도리가 끊어졌습니다. 전하께서는 비록 모자의 은혜가 있지만은 종사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끊어야만 될 죄악이 있사온데 신하된 사람들이 그를 국모로서 대우하겠습니까?
국모로서 대우를 못한다. 따라서 빨리 유사에 명하시어 역적 의의를 처단하고 제남을 음하게 국문하여 국법을 바로잡으소서. 여기서 힌트가 뭔지 알아? 모우. 국모로서 대우하겠습니까? 제남. 하나의 힌트를 더 얘기하라면 연려실기술. 연려실기술은 다른 나라는 없어. 조선의 정치와 문화를 서술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와 관련되는 거야. 그러면 이 모우가 누굴 것 같아? 힌트 못 잡았어? 12번 정답률 어떻게 된 거야? 많이 맞히셨는데 그래도? 요게 임목대비야. 그래서 거기 제남이 누구냐면 임목대비의 부친 아니야. 그 부친이 김제남 아니야, 김제남. 그래서 칠서의 옥을 계기로 해가지고 칠서의 옥, 7명의 서얼들이 옥을 당하면서 김제남과 일부 북인들이 영창군을 갖다가 옥립해가지고 왕위에 올린다라는 발설을 한 거야. 그래서 김제남이 처형이 되고 임목대비가 서국에 감금되는 거 아니야. 영창대군이 죽고. 그걸 우리가 폐모살제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지금 북인 출신들이 광해군한테 주장하는 거야. 더 이상 국모가 아닙니다. 어머니를 폐하십시오. 그리고 어머니의 아버지 김제남을 갖다 죽이십시오. 지금 북인들이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개추곡사가 터지는 거야. 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건과 관련된 국왕 누구야? 광해군 아니야? 만약의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상황 파악이 안 될 것 같아. 또 거기 무고랄 말이 나왔으니까 무고예요? 이거 숙종 때 아니야? 인현왕후 아니라 패비장씨 아니야? 씨발 패비장씨?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보기 문항을 먼저 보란 말이야. 기어 외란으로 소실된 창덕궁을 중건하고 파주천도를 시도하였다. 이게 광해군 아닌가 이게. 국방력 강화를 위해 청수 이건 언제 설치된 거야? 내가 오군영 설치 시기 다 얘기했잖아. 오군영 설치 시기 인조 때 아니야 이거 인조 때. 김유의 건의로 대동법이 충청도 전라도까지 확대 시행된 건 효종 때. 회태변척을 계기로 해서 정인홍이 청금록에서 삭제되었다. 회태변척 언제 일어난 거야? 광해군 때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리을밖에 없지. 숙종 때는 사실은 없으니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광해군이 파주천도를 시도하기도 했어요. 근데 폐위되는 바람에 이게 시도가 안 된 거야. 그리고 창덕궁을 중건하기도 했어요. 12번 문제. 조선의 과거와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갑은 학문이 매우 출중하여. 학문이 출중했으면 못하고 씨발 취재를 통해. 취재는 간단한 구두시험인데. 그리고 이 간단한 구두시험은 하급 관리를 임명할 때 쓰는 거야. 거기 현령이면 종유품인데 씨발 종유품이면 이건 장원급제 딱 하고 나서 발령되는 건데 이게 무슨 취재 시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2번. 여러분들한테 좀 따지는 거 아니야. 혹시 속으로 저 새끼 왜 저래?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저 새끼 사이코네 사이코. 뭐 이러면 내가 서운한 거야.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을은 역관의 아들이래. 역관의 아들이니까 이게 통역관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사형원에서 역학을 수학한 다음에 잡과에 응시할 수 있지.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들을 중인이라고 하잖아. 중인은 직역이 세습된다고 그랬잖아. 물론 문과를 봐도 돼. 무과를 봐도 되고. 근데 보통 중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직역을 갖다 세습하려고 바로 이제 잡과 시험에 응시한다고. 2번이 정답이네.
병은 무예와 경서, 병서를 수학하여 초급 무관 자격 시험에 소과 영시했다. 야, 그럴듯한데 조선시대 무과는 소과와 대과의 구별이 없어. 소과와 대과의 구별이 있는 거는 오로지 문과야, 문과. 자, 그 다음에 4번. 정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식년시. 틀렸지? 보통 식년시는 몇 년마다 보는 거야? 3년마다 보는 거야. 2년마다 보는 거는 우리가 고려시대 경년시야, 경년시. 그래서 1번, 몇 번이 정답이야? 가장 적절한 거. 2번. 13번 문제 봐봐. 아, 이번에 문화사에서 국가직에서 사상사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어. 보통 사상사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데. 다음 글을 저술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와 기는 서로 다르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는 기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것이다. 거기다 빗줄 쳐. 이는 근본적인 법칙이다. 이게 또 이와 기는 서로 다르면서 상호 의존적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이와 그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아, 이거는 이와 기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합치는 거구나. 그래서 이라고 하면 안 돼. 이는 이와 기를 갖다 뭐 근본적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 이에 있어서 이와 기는 근본이라는 게 없어. 이와 기는 같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요거는 지금 이를 근본적으로 봤다는 얘기야. 그리고 기를 갖다 형이학적으로 봤어. 이 얘기는 결국 이원화시킨 거지. 이와 기의 성격을. 그래서 요건 이왕사상이야. 이왕사상. 태계 이왕의 주리론이라는 것이지. 아마 첫째 줄에서 바로 이제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을 거야. 근데 여기선 문장의 핵심이 첫째 줄에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줄부터 있는 거야. 강왕을 통해 그의 사상이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줬다. 정답이야. 강왕. 이왕의 제자잖아. 노장 사상의 포용적이었으며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한 사람은 누구지? 조식 선생이야. 남명 조식. 특히 조식 선생은 항상 임준왜란 이전에 제자들한테 외적이 쳐들어오면 무조건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이제 조식의 제자 중에 의병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 아니야. 그들이 다 북인 출신 의병장 아니었어? 누구야? 곽재우, 정인호. 그래서 한 손에는 항상 칼, 한 손에는 항상 쇠방울. 성악십도, 경명여결 등을 저술하였다. 이건 무조건 정답이 될 수가 없어. 왜? 성악십도는 이황 거고 경몽요골은 이 거잖아. 이통기국서는 이야. 정답 4번으로 쓰신 분들 있을 거야. 13번 문제 어디 봐. 뭐야? 4번은 없고 2번, 3번. 2번, 3번. 야, 이건 수준이 이한데? 보통 이왕으로 헷갈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3번에다 정답 찍은 학생은 지금 책도 지금 암기가 안 됐다라는 거 아니야? 책도. 이 책하고 이왕 책하고 구별을 못 한다는 거 아니야? 반성해, 반성. 13번 문제. 14번으로 가자. 밑줄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조 때 뭉성공 이이가 수미법을 시행하기를 청하였으며 이후에 우의정 유성룡도 수미법을 주장해 청했으나 성취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1608년 좌의정 이원익의 건의로 이 법을 비로소 시행하였다. 이게 뭐야? 대동법. 이번 국가직 시험하고 거의 지문이 흡사하네. 재정감소 부분을 결작 등으로 보충하였다. 이거는 균역법과 관련되는 거야. 맞지? 대동법은 결작과는 관련이 없잖아. 이를 관리하는 기본기관으로 선해청이 설치되었다. 그렇다, 그렇다, 선해청. 익진, 종진, 익진, 족진 같은 경우에 이거 균역법의 배경이야. 황구첨정, 백골증포.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100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정답이지. 왜 그랬어? 토지결수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의 반발이 심했다? 양반지주의 반발이 심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울릉도 독도 문제 아니야?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고려 사회는 우상국에서 고려 정부의 토산물을 바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기본서 봐봐. 내가 밑줄을 안 쳐줬는데 이 내용 나와. 2번. 일제는 청일전쟁 중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켜 일본의 영토로 만들어. 벌써 틀렸지? 내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기 시작한 것은 1905년 2월이라고 그랬어. 그때는 청일전쟁이 아니라 러일전쟁 중이야. 세종실록 시리즈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분리시켜 기록했어. 그리고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대한제국 시기에는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이걸 우리가 칙령 몇 호라고 하지? 칙령 41호. 자, 16번 문제. 존내 많이 틀렸어. 존내 많이 틀렸다고. 다음 보기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천진조약이 뭔지 몰라? 이게 탄진조약이야. 탄진조약은 갑신정변 이후에 청국과 일본국이 맺어진 조약이야. 핵심은 뭐야? 동시 파병권. 일단 철수하고 나중에 동시 파병하자. 자, 똥울빼기 1번 봐봐. 기억에 따라 청국과 일본은 100명의 공사관 호위병력만 남기고 조선에서 공동 철병하기로 합의했지. 약간의 군사는 둬야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또 틀렸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약간의 군사는 둬야지. 100명 정도는. 2번. 거문도 점령. 이거는 1885년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따른 영국의 불법 점령이야. 근데 러시아가 저령도를 조차하여 첫 탄소 설치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이 청국의 양해 아래 영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적은 많은데 거의 저령도조차 밑줄 쳐. 이건 언제냐면 1890년대야. 러시아가 우리나라 이권 뺏어가려고 부산 앞바다 저령도에다가 조차하려고 했잖아. 그걸 갖다 누가 반발했어? 독립협회가. 그게 실패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거문도 사건과는 거리가 멀지. 조로 육로통상장정인데 이거는 1888년에 맺어진 조약이야. 응? 우리가 이제 러시아와 조선의 조약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조로 통상장정이 있고, 조로 비밀협약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조로 육로통상조약이라는 게 있어. 육로통상조약이 뭐와 비슷한 거냐면 조청상민 수륙통상장정과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도 내륙까지 진출할 수 있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디귿에 따라 경흥이 러시아의 무역을 위해 개방되고 러시아인의 두만강 자유인의 영행이 인정이 되었다. 맞는 얘기지. 마지막으로 한성조약인데 이거는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과 일본 간에 맺어진 거야. 여기에서 내가 중요한 게 공사간 신축비 조항이 있다고 그랬잖아. 공사관 신축비 조항. 그 나오네. 일본 공사관 건축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자, 16번 문제 틀린 학생들은 다시 한번 기본서 정리하면서 봐. 이번에도 조약 문제 나왔지? 강화도 조약하고 조청상민 수륙통상장정 나왔잖아. 그 사이에 있어야 될 거. 17번 문제. 다음 조서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세상 형평을 돌아보건대 부강하고 독립한 나라들은 모두 그 나라 백성들이 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지식이 계명한 것으로 교육이 잘 되니까 이루어진 것이다. 교육은 실로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짐은 정부에 지시하여 학교를 널리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면 신민의 학식으로 나라를 중흥시키는 데 큰 공로를 이룩하겠다. 누가? 짐이. 짐이 나오고 교육이 나왔어. 그럼 이게 뭐야? 딱 나와야 돼. 교육이 국조서 아니야.
신민의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고종 황제께서 발표한 거 아닌가. 1895년에 2차 가보개혁 때. 그래서 이 교육의 국조서 반포 이후에 내가 각종 소학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 소학교, 한성중학교, 한성사범학교, 그 다음에 각종 외국어 학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도 편성됐다고 그랬어. 교과서, 국정교과서. 그 국정교과서 이름이 뭐였지? 국민 소화 독본.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제도화가 이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야. 혹시 여기서 그거 중에 하나 나왔어? 나왔네. 한성사범학교 4번 정답. 원산학사는 1886년도에 83년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 동문학은 1883년에 영어 강습소. 배제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이 세운 학교야. 1885년에 만들어졌어. 자, 18번 문제. 밑줄치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소위 민족적 총역량에 집성한 단일정당으로. 단일정당? 그 성세가 각층 각 계급 사이에 계급? 일침월투하여 전 조선 내 각 지방에 승인된 지회의 수가 128, 회원의 총수는 4만여 명에 달했다. 비록 겨우 4개년 남짓한 짧은 세월을 일기로 그만 사멸하게 된 것은 세상 사람의 기억에 그 인상이 아직 새로운 바이다. 내부에는 불량분자 혹은 타협운동자, 기회주의자 결정적인 힌트들이야. 이들을 갖다 배제하려고 했어. 이거 뭐야? 신간해야, 신간해. 18번 문제는 우리나라 민족유일당운동 좌우압작단체 신간해에 관련된 내용이야. 1927년에서부터 1931년까지 만들어진 것이지. 1번 60만 세 운동을 거촉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민중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민중대회는 광주학생 항일운동과 관련이 있어. 그거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민중대회 개최하려고 하다가 그게 발각됐잖아. 60만 세 운동은 신간의 결성 배경이 되는 거니까 60만 세 운동이 일어날 때는 신간회가 아예 없어. 왜냐면 60만 세가 1926년이고 신간회 27년인데 말도 안 되는 것이. 민족주의자들은 조직 구성원에서 개인 가망제 대신 단체 가입제를 주장하였다. 보통 여러분이 민족주의자는 개인 본위로 만들기를 원해서 지회를 갖다 개인 본위로, 단체 본위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단체 본위를 주장한 것은 사회주의자야. 갑산 화전민 학살 사건. 이건 무조건 정답이지. 내가 신간에 지원하면은 원갑단 알아두라고 그랬잖아. 원갑단. 원산 노동자 총파업 지원. 갑산 화전민 학살 사건 지원. 단천 농민운동 지원. 여기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도 포함해가지고 4가지 운동을 갖다가 신간회가 지원을 해줬다. 이건 정답 안 찍으면 간첩이지 이거는. 단결을 공고히 함 등을 강령으로 삼았으며 근우회 결성에 자극을 줬어 안 줬어? 그래서 근우회가 신간의 자매단체라고 그랬잖아. 그 정답 4번이야. 신간의 지금 이 문제 딱 풀면서 신간의 못 떠올리는 학생들은 신간의 기본 수업 내용 빨리 점검을 해. 신간의 확률 높아. 신간의 19번 문제. 박스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 사료는 많이 나오는 사료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 조직법에 의거하여 이것을 조직하였다.
한국광복군이지 뭐야 이거. 한국광복군이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부의 산하부대 한국광복군. 이번 국가직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나왔지? 내가 분명히 얘기해서 4월 달에 국가직 있으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일치하니까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열심히 해두시라고. 여러분 지방직은 몇 월 달에 보지? 6월 달에 보면 6월 달에 있었던 사건들 또 잘 알아두라고. 60만 세운동, 87년 6월 항쟁. 1번 조선의용대 일부가 1942년에 편입되었다. 그렇지. 그래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일부가 편입되잖아. 1번 정답이네? 1번. 양세봉의 지휘 아래 중국 의용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한 1930년대 부대야. 뭐야? 남만주의 조선혁명군, 조선양의. 대전자령 전투, 동경선 전투, 이거는 북만주의 30년대 한국독립군,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동북항일연군과 함께 국내 진입작전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이제 동북항일연군이니까 30년대 이제 후반이 되는 것이지. 30년대 후반. 요거는 이제 조국광복회 같은 단체들이 있어. 그래서 조국광복회는 37년 김일성 부대의 항일 유격대에 보천보 전투를 갖다 지원해줬다고 그랬어. 자, 20번 문제. 한국의 독립과 정부 수립에 대한 회담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골라. 모스크바 상부외상회의는 조선의 민주주의 임시정부와 그 다음에 신탁 통치안을 결의했지. 카이로 회담에서 미영 중에 정상들은 적당한 절차를 거쳐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처음으로 결의했지. 적당한 시기. in due course. 포스담 회담은 여러분들이 일본과 끝까지 항쟁할 것을 강조했고 일본에 무조건 항복, 그리고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한 거야. 근데 뭐야? 포스담 회담을 통해 일본은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 미친 소리. 아직 일본이 패배도 안 했는데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어? 이거는 샌프란시스코 회의야. 거기서 독도 문제가 나타나잖아. 두 차례의 미소 공동회의는 미소지간의 입장 차이로 두 개가 다 결렬되었다. 이번 국가직에서도 그 정부 수립 과정 나왔어. 유엔 소총회. 자, 이렇게 해가지고 1회차 문제인데 안정 못해. 이거 65점이야. 평균 점수가 65점. 9명 봤는데 분발해야 돼 이거. 자, 아무튼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